고성의 한 재활용업체가 1년 이상 방치한 쓰레기가 산처럼 쌓이면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경남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많은 양의 폭우가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창녕 9살 여아 학대 사건 계보와 친모가 이르면 13일 경찰에 소환됩니다. 거창에서 한밤중 여성을 묻지마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경북 의성군의 쓰레기산 외신에도 소개되며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는데요. 경남 고성군에서도 한 재활용업체가 1년 이상 방치한 쓰레기가 산처럼 쌓이면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고성군 상리면에 있는 한 재활용 공장입니다. 공장역 강둑을 따라 길이 100m, 아파트 3층 높이의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공장 건물 안에도 폐기물과 폐합성 수지 등 온갖 폐기물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쓰레기의 양은 약 5천여 톤, 5톤 트럭 1,000대 분량입니다.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초. 공장 인근 주민들은 코를 찌르는 악취와 해충 번식 등의 피해를 호소합니다. 그럼 우리 집에 여기 앉아 있어도 마루에 여기 앉아 있어도 그만 내한테 확 들어갔지 확 들어. 근데 조금 더 있으면 올 여름 되면 못 사는 게다 얘. 쓰레기 산으로 인한 피해는 인근 사천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성군과 사천시 경계에 공장이 위치해 두 개 지자체의 주민 모두가 피해를 입는 겁니다. 특히 사천 지역 주민들은 고성 지역 업체다 보니 민원 제기도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밀어 넣어갖고 저기 하면 이제 일은 못 하거든요. 못 하는데 치우도 안 하고 내 그래 있어요. 그 쓰레기로 좀 치워야 되긴 아무도 안 치워. 쓰레기 산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자 고성군은 지난해부터 해당 업체에 6차례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초창기 처리하는 신용만 냈을 뿐 지금까지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 4월 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6번 고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치우는 것처럼 조금 폐기물도 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치울 데도 없다고 하고 치울 역량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취재진이 업체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현장 사무실을 찾았지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 문이 굳게 잠겼고 수개월간 관리 인원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성군은 업체를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6월 중 쓰레기를 직접 치우기 위한 행정 대집행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업체가 법원에 행정 대집행 정지를 신청하면서 난처한 사항에 처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최소 한 달여 동안 쓰레기를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산 처리 문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주민들의 고통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급작스레 찾아온 초여름 더위에 벌써부터 지친 분들 많으시죠? 이번 주말 경남은 반가운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많은 양의 폭우가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구지은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창녕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 올여름 첫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무더위에 강한 햇볕까지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도 매우 높음까지 치솟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은 급작스런 무더위가 달갑지 않습니다. 네, 많이 더워요. 더운데 이렇게 마스크까지 쓰니까 더 숨쉬기도 힘들고 힘들어요, 많이. 작년보다 더 더운 체감이 느껴져요. 이번 더위는 주말 내내 비가 내리면서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낮 기온은 24도에서 27도를 기록하겠지만 많은 양의 비가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70에서 150mm. 특히 13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2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나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다음 주 전반에는 낮 기온이 평년보다 2에서 3도 정도 높은 30도 내외로 오르면서 덥겠고, 그리고 다음 주 후반에는 평년하고 비슷한 수준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 추세에 맞춰 올여름 무더위와 집중호우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때이른 무더위 속 온열 질환 대비는 물론 예상치 못한 비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이처럼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가볍고 숨쉬기가 편한 덴탈 마스크가 인기입니다. 하지만 딱 봐도 보건용 마스크보다 얇아서 불안하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제 차단 효과는 어떨까요? 한범호 기자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마스크가 종류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형광 잉크를 활용해 차단 정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스크를 쓴 사람이 기침을 하는 상황을 가정해 형광 물질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뿌렸습니다. 94% 이하의 차단 효과가 있는 보건용 KF94 마스크. 바깥으로 새지 않고 형광색만 희미하게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보건용 KF80 마스크입니다. 밖으로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필터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형광색이 좀 더 진하게 묻어납니다. 차단율 55에서 75%인 덴탈 마스크는 어떨까? 보건용 마스크보다 형광색이 훨씬 진하고 중간중간 방울도 맺혔습니다. 하지만 형광 물질이 마스크를 뚫고 나가 종이에 묻지는 않았습니다. 패션 마스크로 불리는 폴리우레탄 소재의 마스크도 실험해봤습니다. 형광 물질은 안쪽과 바깥쪽은 물론 마스크를 통과해 종이에도 묻었습니다. 다음으로 마스크를 낀 사람에게 외부 침방울이 튀기는 상황을 가정해 바깥쪽에서 형광 물질을 뿌렸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보건용과 덴탈 마스크 모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침방울을 차단하는 거에는 충분한 효과가 덴탈 마스크도 있고요. KF94나 80 이런 것들을 쓰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덴탈 마스크를 쓰셔도 충분히 가능하고 쓰기 전과 그다음에 이제 벗을 때 이 손을 깨끗이 씻으셔야 된다는 거. 이거를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 종사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국은 권고했습니다.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덴탈 마스크는 현재 49만 장인 하루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해 공급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장마가 끝나면 곧 폭염이 찾아올 전망입니다. 이미 이번 주 초 중부지방에는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령됐는데요. 폭염이 찾아오면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온열 질환입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 때문에 올여름은 더 힘들 것 같은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구조대가 한 여성을 구급차로 이송합니다. 중부 지역에 올해 처음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된 지난 9일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하던 보건소 직원이 탈진해 쓰러진 겁니다. 지난해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모두 1,841명, 사망자도 11명이나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은 작년보다 더욱 무더울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중국 내륙에 위치한 고온 건조한 열적 고기압과 티베트 고원에 위치한 티베트 고기압의 영향을 동시에 받으면서 평년보다 매우 무더운 날씨, 즉 폭염이 나타나는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한 무더위가 예상되면서 온열 질환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시간 야외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마스크 착용은 필수. 노동자들은 더위에 더욱 취약해졌습니다. 폭염일 때는 정말 많이 이렇게 땀도 나고 많이 힘이 들죠. 미세먼지랑 황사가 있을 때도 이제 가끔 착용은 하지만 지금은 아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더울 때도 쉴 때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상태로 근무를 해야 돼서 그런 점이 많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마스크가 온열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폭염 시 꼭 적절한 휴식과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마스크는 온열 질환의 문제가 중심이 되는 중심 체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상승시킬 수도 있다라는 보고가 있어서 수분 섭취를 평소보다 많이 하시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주로 교대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셔서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찾아오는 온열 질환. 코로나19가 사회를 바꿔놓은 지금 시민들의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창녕 9살 여아 학대 사건 계부와 친모가 빠르면 13일 경찰에 소환됩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자해소동으로 도내 한 의료기관에 응급 입원 중인 A양 계부와 친모의 퇴원과 동시에 이들 부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A양 의붓동생 3명에 대한 법원의 아동보호 명령이 청구되자 지난 10일 거주지에서 자해소동을 벌여 경찰이 응급 입원을 시켰습니다. 응급 입원이란 자해 등 위험이 있는 사람을 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것으로 최대 3일까지 입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은 입원 만료일인 오는 13일 이들을 함께 소환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밤중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1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쯤 거창 우체국 인근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이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한 이 여성은 망막이 송산되고 얼굴 뼈가 부러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STX 조선해양 노동자들이 현장 정상화를 요구하며 삼보 일베에 나섰습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STX 조선지회는 12일 오전 창원시청 앞에서 경남도청 앞까지 삼보 일베를 진행했습니다.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며 무급휴직 완전 종결을 비롯해 정부와 경남도의 현장 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삼보 일베에는 노동자 50여 명이 참여하고 다른 조합원들은 이들의 뒤를 따라 함께 걸었습니다. 노사 합의에 따라 실시한 2년간의 순환 무급휴직은 6월 1일 끝내는 것으로 했지만 이 회사는 추가 무급휴직을 실시하면서 노조는 지난 3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가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2020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이 치러집니다. 18,384명이 응시해 8, 9급 지방공무원을 뽑는 공무원 시험은 13일 오전 10시 도내 42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올해 치러지는 각종 시험 중 가장 응시 인원이 많은 이번 시험을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 도는 응시생 간 1.5m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경남도는 또 시험 당일 시험장별로 방역 책임관 등 5명의 인원을 배치해 출입구 발열 체크와 마스크 의무 착용, 손소독제 사용,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감독할 계획입니다. 18개 직렬에 1,639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의 경쟁률은 지난해 평균 9.59대 1보다 높은 평균 11.2대 1을 기록했습니다. 중학생 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양산에서 30곳의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등교가 중지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양산교육지원청과 경남도 교육청의 3일간의 원격 수업 진행은 코로나 매뉴얼에도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격 수업 중에도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별도 지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유치원 긴급 돌봄을 진행했으며 학교 정상 운영 지시도 지난 10일 밤 문자 메시지 한 통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남도 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이 검사 중일 경우 등교와 출근을 중지하고 학교는 정상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남지부는 이런 상황에서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은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며 이번 혼란에 대해 책임을 다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7월 열릴 예정인 거제 대표 여름축제 거제 바다로 세계로의 축제가 개최가 취소됐습니다.
거제시는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시민과 관광객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행사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취소에 따른 관련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됩니다. 구인모 거창군수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지난 4개월간 월급 30%를 반납한 데 이어 재난지원금을 장학재단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 군수는 정부형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90만 원을 수령해 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대신 이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90만 원을 거창군 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구 군수는 어려운 상황에서는 도움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시일반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며 실천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기부 소감을 전했습니다. 경남 로봇랜드재단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12일 마산 로봇랜드 과학기술 정보 분야 공동 연구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로봇산업 발전과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한 정보 공유와 공동 연구개발 사업 발굴, 로봇산업 전문가 인적 교류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경남 로봇랜드재단은 두 기관 협력을 통해 테마파크 활성화는 물론 경남 로봇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진행한 매입형 유치원 공모에 사립유치원 27곳이 신청했습니다. 도내 8개시 지역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양산 8곳, 창원 7곳 등 7개 지역에서 27개 유치원이 신청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7월 선정평가단의 평가와 교육부 자문을 거쳐 최종 5개 유치원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매입형 유치원은 부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과 공립유치원 확충이 시급한 지역에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운영하는 유치원입니다. 경남에서 전국 처음으로 해상안전보안관이 운영됩니다. 도는 1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해상안전보안관 56명을 위촉하고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해상안전보안관은 최근 급증하는 연안사고와 낚시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낚시객과 낚시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계도를 비롯해 해양시설물 점검, 해양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해상안전 지킴이로 활동합니다. 창원시는 오늘 15일부터 18일까지 사흘 동안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창원 수목원 관리와 도심지 꽃동산 조성, 재활용 폐기물 선별 보조 등 7개 사업 40명입니다. 신청 자격은 창원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구직자입니다. 날씨입니다. 토요일 흐리고 비 소식 있습니다. 강수량은 70에서 150mm 정도 예상되며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200mm 이상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비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경남 서부 내륙은 오전에 그치겠고 그 밖에는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해상도 비 예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2m까지 이는 곳도 있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비가 오는 만큼 우산은 꼭 챙기셔야겠고 식중독 지수는 낮아졌습니다. 그래도 발생할 우려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